이강백의 결혼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해요. 남자가 결국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니까 빌린 물건들을 하나씩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설이 됐든 연극이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이 전개 파트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길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공부하는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는 잘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건너뛰면서 스킵하면서 보셔도 될 겁니다. 참고로 더보기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그 더보기에다가 이렇게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게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음향효과로 아마 이펙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나요? 들었지? 들었지? 야, 들었지? 이거 뭐예요? 문 열어! 이거죠. 여봐, 문 두드리잖아. 문 좀 열어드리게. 할 수 없군. 내가 여는 도리밖에. 이거 완전히 주인과 하인, 주종관계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남자는 진짜 주인은 아니고요. 하인을 잠시 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하인이 좀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남자, 문을 연다. 여자, 들어온다. 짠짠짠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나요?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하인은 저쪽입니다. 난 주인이고요. 굳이 이 말을 왜 해? 내가 문 열었잖아. 나를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여자, 듣도 안 해요. 하인 쪽에 가서 인사를 한다. 아니. 주인은 이쪽이에요. 이쪽. 일로 오라는 거죠. 여자, 당황해서 남자 쪽으로 돌아온다. 미술품을 감상하듯 남자는 여자를 주시하며 그 둘레를 두어 바퀴 돈다. 마치 미술품을 감상하듯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유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모 내지는 외양을 중시하고 있다. 누가? 남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실 줄 미리 짐작했습니다. 짐작하다니요? 그러실 줄? 그러실 줄 미리 짐작했습니다. 짐작하다니요? 아름다우시리라 그걸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그러실 줄은 외모가 아름다울 줄을 미리 짐작했습니다. 왜? 10분이나 늦었잖아. 결국 여자의 외적인 모습,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다 아는 수가 있죠.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낭비할수록 오시는 임은 아름답다. 그렇지요. 시간이란 그런 점에서 매우 정확한 측량 도구입니다. 왜? 바로 잴 수가 있잖아. 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물론 결과가 나쁠 때는 아무 쓸모없는 도구이긴 합니다만 저 담배 좀 피워도 괜찮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발단 부분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전개 부분 들어오니까 여자 주인공도 이름이 없어요. 남자 주인공도 이름이 없어요. 하인은 당연히 이름이 없어요. 뭡니까 이런 거? 익명성이라고 하죠. 익명성이에요. 등장물 인물의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네요. 그럼 왜 그러죠? 그것은 바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그머니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왜? 이거는 막 온갖 진주보석의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공기놀이하듯 허공에다 던졌다가 받고 난다 자랑하는 거죠.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라이터 최고급품입니다. 금제 그리고 진주가 박힌. 그래 너 잘났어 빌린 주제. 하여튼간에 물질 중심적 사고다. 그런데 문제는 하인이 허공에 올라간 라이터를 툭 채어간다. 헐. 왜? 우리는 알죠. 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리 줘. 노노노노노. 시계를 가리켜요. 그렇게 됐나? 벌써 4분마다 지났어? 하참, 시간 하나 빨리 간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네? 내 라이터. 라이터? 아니고. 날개 말입니다. 날개? 뭔 날개? 윙? 자, 여기까지. 여자에게 호감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어떤 불을, 라이터를 통해서 자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날개는 또 뭡니까? 라고 했더니, 네, 날개. 집에 두고 나오셨겠지요? 요즘 오그라듭니다. 이건 닭살이 아닙니다. 그냥 거의 쭈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의 천사들이란 겸손하셔서 그 우아한 날개를 살짝 집에 두고 나오는 걸 유행어로 삼고 있다고 한다고. 당신도 역시 그러시겠지요? 자, 뭡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막 살살살살 꿀을 바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재빨리 말을 잇는다. 당신은 날개 그만 없다 뿐이지 천사시다 이겁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소유권 문제, 잠깐. 소유권 문제인데, 나의 천사시다. 내 것이다. 이겁니다. 자, 천사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너무 빨라. 그리고 뭐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렇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는 황당하겠죠.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벌써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방금 들으셨듯이 너무 빨라요. 아직 난 생각도 안 했고 이제 우리 만난 지 몇 초 돼도 안 했어요. 왜요? 내 결론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기라도?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우린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조급하다고 전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소개는 나중에 하십시다. 뭐야? 처음 만나서 소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를 나중에 하재요. 이거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요즘의 인간관계는 결론이 시작되고 서로의 신상 소개는 맨 끝으로 돌리는 걸 새로운 관습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난 이런 관계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진정한 인간관계 내지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내지는 무시하고 있는 어떤 도외시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습도 생겼군요. 네, 그건 별로 자랑거리가 없는 남자가 첫눈에 반할 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뭡니까? 별로 자랑거리도 없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일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갖추지 못한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빨리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결론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신상 소개하고 뭐하고 하면 다 들키니까. 왜냐하면 그 남자가 별 신통치 않은 자기소개를 할 경우 상대편 여자는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빈털털이라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빈털털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을 방편으로 소개는 나중에 하고 결혼부터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기죠. 사기 결혼이야.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즉시 끝장입니다. 우린 이런 유감스러운 사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자는 겁니다.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은 다음 소개는 그때 가서 하십시다. 좋겠죠 그게? 예, 좋아요. 얼떨결에 언급결에 딱 나와버렸네요. 남자가 바로 청혼해요. 결혼합시다. 결혼? 누가 누구하고요? 그야 내가 당신하고죠. 만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그러시죠? 시간을 따진다면야 나도 할 말이 많죠.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짐작이 안 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께, 여기 계신 분이 누군데 관객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 3분의 1이나 덧없이 보내고서야 점점점점점점점점 헐이다 헐.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장면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뭐야? 보자마자 남자가 그냥 뭐합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급하고 조급한 태도로 청혼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본다면 여자에 대해 남자가 갖는 태도는 이렇게 두 가지 태도예요. 첫 번째는 너무 과하게 호감을 가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라고 하면서 바로 결혼하자고 해요. 이 두 개의 태도가 갖는 의미를 살짝 봅시다. 과하게 호감을 갖는 건요, 결국 빈털터리인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서두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관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깊이 있는 인간관계보다 소유물과 소유하는 관계로 결정 지어버리려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 느닷없이 덤벼들어서 남자의 구두를 벗겨간다. 잘 나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깜짝 놀라겠다. 누가? 그렇지. 여자가 깜짝 놀라겠죠. 그죠?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뭐예요? 아, 구두에 부여된 시간이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하지만 누구는 몰라요. 여자는 모르잖아요. 남자는 만류하지만 하인은 행동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데 무엇을? 시계죠. 결국 이 연극의 전체를 지배하는 건 뭐라고 보면 돼요? 시계예요. 남자는 구두를 빼앗기고 하인은 벗겨낸 구두를 가져간다. 내 하인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뭐죠? 놀람이죠? 당황스러움이죠? 구두가 내 발에서 떠나갔습니다. 구두가 떠나가요? 자,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두가 떠나갈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 구두를 행위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이때 웃음은 해피한 웃음은 아닐 겁니다. 어이없는 거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어찌하시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곤. 인생이 그런 거? 인생이 뭔데?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는 것이요 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라니요? 아니요. 제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아니구나. 여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모르는 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지는 부, 이것이 평생 영원히 갈 거라고. 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자는 모르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남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 난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려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의 의미, 요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잘 이해 못하고 모지할 수 있어요.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뭔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쌤 don't know. 부디 모르십시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아, 그럽시다. 물 한 잔만 주게? 꿈쩍도 안 해요. 왜? 하인은 물건을 빌려주거나 회수하는 일은 하지만 주는 일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물 한 잔만 빌려주게. 그러니까 물 한 잔을 가지고 와요. 결국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몸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냥 달라고 할 땐 꼼짝도 않더니 빌려달라고 하니까 가져오는 건 드십시오. 고마워요. 뭘요? 빌린 건데요. 여자, 물을 마신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지, 하인에게 구두를 빼앗기는 남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본 여자가 몹시 베리매니 마치하게 당황하고 있고요. 정신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이 말은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어머 이건 너무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저택 아니겠어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뭡니까? 여자가 늦게 도착한 이유죠. 결국 이 여자도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안 중시한다?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네. 딱 마인드가 둘이 비슷하네요. 뭐 그냥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지. 시간이 더 중요한데. 아니에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뭐 따로 설명 않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어서 가보아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이의 되돌아오렴.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이거는 엄마나 딸이나 생각하는 마인드가 같네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을 번쩍 들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라고 하는 이 그렇죠 라고 하는 이 그렇죠 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의 말을 중요시하는 매우 순종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맹세를 할 정도로 나는 외적 조건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둘 다 보여줍니다.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 내 몫도 있을 텐데 소유죠. 자 결국은 여자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여자가 갖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즉 결혼관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닷없이 하인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이건 뭐예요? 넥타이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난 거지요. 아유 이제 지겹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물론 여기는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어우 왜들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네?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간 것 뿐이니까요. 역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이건 진짜 자기 목이 떠나갈까 봐 걱정했던 거야? 아니죠. 여자가 워낙에 놀래고 워낙에 황당해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게 힌트가 되면서 다음 발언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참 재미나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건 왜 하는 거야? 여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화제, 이야깃거리를 바꾸는 거지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성품은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넥타이를 빼앗긴 남자의 모습이죠. 넥타이를 아직도 빼앗긴 걸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지 엄마 얘기가 지금 눈에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화제를 바꾸려고 한 남자의 의도는 실패한 거죠. 아 그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뭐에는? 넥타이에는. 왜 빼앗기셨죠? 환장하겠네. 하인을 슬쩍 보면서 그것도 난폭하게 하인의 성격이죠. 거지 같은 놈.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죠.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이러고 있다가 내가 들킬 것 같은 거야. 정체가 탄로날 것 같은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 문제는 빼앗긴 물건이 문제인가 본데 넥타이가 문제인가 본데 그거야 되돌려 받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이봐! 가져와! 갖고 올 리가 없죠. 이봐! 가져와! 뭐야? 큰 소리 뻥뻥. 네 글자가 큰 소리 뻥뻥이 아니야. 그 다섯 글자. 네 글자로는 허장성세.
야야야야, 그거 좀 갖다 가져다 줘. 5분만 더 빌려줘. 자, 요거는 앞에서는 큰 소리, 뒤에서는 살살 알랑방구죠.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하인, 묵묵부답.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들키지 않으려는 거죠. 좋아, 좋다고. 뭐래야 하인이? 날더러 잘 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다 실패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남자, 관객석으로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대하고 객석과 무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다 다음에 또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넥타이를 빌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객의 참여, 몰입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빌린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극적 상황과 함께 연결시켜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뻥 뛰어났냐고요? 다음 파트가 끊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그래요. 속상한 듯이 담배를 피우는 거. 이때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렇죠. 넥타이를 맨 관객이죠.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자한테는 잘해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관객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관객에게 하는 대사이나 우리는 성격상으로는 뭘로 보는 게 방백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치가 뭐라고 결 하인 주제.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당신에게도 당신 누구? 관객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만 하겠고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5분만 빌립시다. 이게 궁극적인 의도죠?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정확하게 5분만. 이건 뭐야? 관객의 넥타이에 부여된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면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자, 결국 관객의 극중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극이 갖는 실험성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이 소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복선이에요. 요게 복선이어가지고 뒤에 가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는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유에 대한 인식이 나오죠. 뭐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하는 거든 네가 소유하는 거든 저 사람이 소유하는 거든 소유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군가에게서 뭐한 거다? 빌려온 것인 거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돌려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급한 걸음으로. 왜 급해? 그거는 5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어때요 넥타이? 당신 멋진 분이세요. 만족스러워하죠? 뭘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자,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습니다. 이 극을 우리는 흔히 실험극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이 실험극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실험극적 요소가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파트를 보낸다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연극은요, 무대와 객석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과 배우가 소통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완전 분리해요. 근데 이 연극은요,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가 객석으로 막 드나들어요. 그 다음에 관객의 어떤 소품을 빌린다든가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든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객과 배우가 소통을 합니다. 이 소통하는 것은 결국 관객이 극 속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이어갑시다.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해서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객들은 한번 웃어줘야겠죠?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이 갖는 실험성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다음 여자한테 대화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하다만 이야기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자는 그 신경 안 썼잖아. 몰라.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에휴,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도 멀었군요. 에휴, 왜 한숨을 쉬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실망하는 거죠. 저 남자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보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에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슨 인터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건 결국 뭡니까?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형식의 얽매인 대화이지 진심 어린 대화, 뭐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오케이? 뭐 순서 정해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딨어.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세요. 뭐 또 의무적이야. 아무튼 간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이런 거죠.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함.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함. 이거죠? 제가 상당히 까다스러운 거예요. 그때 달라. 남자, 이런 말 들은 남자는, 아이쿠, 하겠죠. 그죠? 아이쿠,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 그러시죠? 왜 그런지 몰라서 물어. 별것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왜? 어머니가 내세우는 결혼 조건과 경제적 부인데 자기 자신은 빌털털이야. 거기다가 난폭하고 또 까탈스럽고 상냥하대. 환장할 노릇이죠.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아직 겉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거죠.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자, 결국 여자와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이거는 뭐예요? 딴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말해봐요. 어디. 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헐. 그럼 안 태어난 사람도 있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왜? 진전하려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둘 사이의 관계를 한 발짝 나아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발전했다. 근데 남자는 서프라이즈 놀랬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거는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덤이래 덤. 내 별명이 덤이었어요. 자, 이거는 자랑스러워하는 별명입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냉소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남자, 의외죠?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덤의 의미예요. 조금 더 주는 거.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덤으로 저를 조금 더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근데 이 조금 더 주는 거는 어떤 대가라든가 되돌려받음을 전제로 깔아요? 그런 걸 깔지는 않죠? 그렇잖아.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덤으로 저를 주었죠. 이 말 속에는 그리운 게 있어요. 그 그리움이 뭐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버진 덤. 이 덤은 누구야? 자기 자신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재산은 몽땅 다 빌렸던 거래요. 오마이갓. 이야기가 겉이야기 있고요. 이야기 책 속에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다 같아. 다 비슷해. 그죠? 남자의 상황과 여자 아버지의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면 여자 어머니는 결국 이 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요만큼을 본다면요. 결국 뭡니까? 여자의 별명이 덤인 이유와 여자의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음. 즉 어찌 본다면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 거야. 덤. 혹시 그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닌지 안 그래요? 결국 달아난 아버지에 대한 이해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남자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아버지를 그리워한대.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한대. 그러면 남자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합니다.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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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덤덤이 왔어요. 이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불쌍. 그만둘까요? 제 얘기? 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관심이 생긴 거죠?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자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본다면 여자의 어머니가 부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려는 이유가 되겠죠.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친절해. 한마디로 말해서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대목은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한 발짝 진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챙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봤듯이 자, 화제에 따른 인물 간의 대화 변화인데 여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가벼운 화제니까. 근데 여자의 과거, 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진전이 되죠. 왜?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또 하나 더 봐야 되죠.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덤이죠? 그렇죠. 덤. 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문맥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랑과 플러스 알파죠. 즉 여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면서 덤으로 얹어준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덤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냉소성도 띠고 있기는 있습니다. 왜?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요 두 가지 챙겨놓고 가겠습니다. 덤. 이제는 별명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말에 대한 공감과 여자에 대한 연민이죠. 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냥 불러본 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행동의 변화가 생겨요. 뭐예요? 넥타이를 되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넥타이는요, 물질 내지는 세속적인 부였어요. 진짜 내 거? 아니, 빌린 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빌린다라는 의미와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제를 부여한다라면 또 하나는 뭐였죠? 관객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성도 보여준다. 라고 해서 내용적인 측면, 즉 주제적인 측면과 실험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습니다. 빌린 것을 되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처음에 발단 부분 얘기할 때 이 극을 전체를 지배하는 건 뭐?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무슨 까닭은 무슨 까닭이야? 이런 까닭이지. 여자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고요. 여자를 속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면요. 여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방백이죠. 뭐가 방백이야? 뒤에 있는 이 말이 방백이죠. 난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거기서 뭐 하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 즉 여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써놓기는 여자의 별명과 관련된 고백을 들으면서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 애정을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그죠? 승화하여 진실된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덤. 지금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긴 얼마야? 없지. 하필 이럴 때 그걸 왜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근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말 돼요? 말 안 되죠. 굴하죠. 자신의 어떤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여자가 너 그지였어? 바이바이 할까봐 무서운 거지요.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그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사이, 약간 시간적 텀을 주는 거죠. 시간의 경과예요. 나 하인,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위협적으로 긴장감 조성이죠. 뭐 또 뺏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는 뺏기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들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 감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감고 있는 걸요. 이거는 행복감이죠. 그러니까는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다 가져간다. 이번에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본질에 대한 뭐다? 깨달음과 진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뭐 놀랄 것은 못 되죠. 그저 뭐예요? 시간이 지나간 것뿐이니까요. 따로 안 보겠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되돌려주고 이것도 빌린 거라는 거야. 생명도 그죠? 태어났습니다. 난 뭔가 진실한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나무 나오고요. 뜬금없이 고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저택도 빌린 것이고 옷도 빌린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도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이거는 사라지진 않겠지.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자, 여자는 지금 남자의 실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자, 여기까지. 자, 챙겨놓으면은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 남자와 함께 탁자로 돌아간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사진석장, 이 사진석장은요, 젊은 지금의 여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사진석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뭐하고 만다? 사라진다. 되돌아가고 만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는 소재예요. 지금 당장 깨달은 건 아니고요. 하인, 시계를 보더니 탁자 위에 있는 모자를 집어간다. 결국 모자에게 부여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모자는 작습니다. 탁자는 크고요. 만약 탁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게 여자의 자랑거리예요. 여자의 자랑거리는 바로 뭡니까? 미인, 아름다움, 내지는 젊음이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갔다가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지요. 자, 여기서 사진,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젊음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갖는 소재이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는 석장의 사진으로 재미난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인물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준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젊음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얼굴에 대고 한참 본다.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지금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시간이 지나면 읽었어요? 오케이. 다음엔 어머니의 사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젠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45이에요. 이건 남자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 중에 중년의 목소리 어떻게 내요? 이건 하여튼 간에 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쉰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이에 맞는 목소리 연기란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시간이 그만큼 지났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할머니 사진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70살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노인의 목소리를 내야겠네요.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 해보았죠. 재미난 놀이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결국 젊음과 아름다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이 놀이의 재미는 뭐에 있다? 그렇지,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 결국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의 경과와 함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재미다. 결국 소유의 본질은 무엇이다? 내가 지금 젊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20년 22이랬어요. 여자는 45이랬어. 어머니는 20년 이상 20여 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거,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도요, 이렇게 곱잖아요. 늙어서도 어여뻐야 미인이래요. 시간을 초월해서라도 아름답고 싶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소망. 그렇지요. 잘 말씀했습니다. 정말 재미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지요. 시간, 그거 가라고 하죠. 우리는 그저 재미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마음이죠. 당신은 어여쁘고 거기다가 인생의 참된 재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재미? 뭐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재미. 말이 어렵다. 하여튼 간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재미. 나는 지금 내 정신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가장한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난 너무 황홀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도 바로 이겁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행복이란 뭐야? 사랑이라는 거죠. 이 순간에 저 고약한 하인이 내 옷을 벗겨요. 옷 벗길 시간이 됐나 보다. 왜 벗겨가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옷을 벗겨가서는 안 돼요. 옷 속물적인 거고 물질적 가치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간다면 당신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재미, 행복, 황홀, 이 참된 재미, 행복, 황홀, 이건 뭐예요? 진실한 거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딱 깨셔야겠습니까? 깨면 안 되지요. 자, 결국은 옷이라고 하는 가변적 가치, 물질적 가치와 그 다음에 참된 재미, 행복, 황홀이라고 하는 불변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대비시키면서 상대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참된 건 영원하다지요. 글쎄요. 남자의 말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그 다음에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판단이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또 뺏긴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저고리를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다. 근데 여자는 글쎄요. 바지 빼앗기면 글쎄요. 양말 빼앗기면 글쎄요. 안경 빼앗기면 글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고 어리둥절하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지 남았군요. 바지가 남았습니다. 아직 바지가 남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비록 맨발에다가 뺏겼군요. 위쪽으로 뺏겼군요. 안 입었습니다만 다 뺏겼다는 건 뭐야? 내 거 없다는 거야. 가난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하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빌린 것이니까.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뭐였어요? 역설적이네요. 되돌려주면서도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가 없어지니까 사랑은 라지예요. 결국 소유와 사랑에 대한 어떤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천사님, 아니 텀이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는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과거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외적 조건을 많이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로만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건 이제 물적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야. 외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가치 내지는 소유물에서 다 벗어나서 오로지 ONLY 언니 누구만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 또 왔어요. 염려 마세요. 이제 그의 의무 뭡니까? 시간에 맞춰서 회수하는 거죠.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의무가 뭐죠? 내가 이실직고 하네요. 그죠? 여기 빌린 물건 이것까지 들었는데 여자가 눈치를 못 챈다면 이 여자 바보다. 그죠? 하여튼 간에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이겠죠?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인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얘기한 거야. 이제 다 뺏기고 다 얘기한 거야. 더 이상 감추고 뭐하고 할 것도 이제는 솔직히 없다고 봐야죠. 여기까지가 전개 파트고요. 하인의 등장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여자의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여기서 뭡니까?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제 뭐예요?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물건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뺏기는 거야. 그죠? 물건을 다 뺏기고 나중에 와서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진실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가 아닐까 싶어요. 소재, 상징적 의미를 봅시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뭡니까? 여자의 별명이죠. 근데 우리가 덤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이니까 여기다 잠깐 넣습니다. 조건 없이 더 받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돼요? 소중히 다뤘다가 뭐 해야 돼요?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위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부분이에요. 사진 석장. 이건 여성의 생애에 따라 변해가는 외적 모습, 아름다움이에요. 결국 젊음이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죠. 하인의 시계. 하인의 시계는 이 극을 전체를 지배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소유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개 파트, 남자가 여자를 만나 호감을 가지나 빌린 물건들을 하나씩 빼앗기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그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